8페이지 그 이제 제6장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노트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제가 이제 그 노트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업이 원칙적으로는 기본서를 가지고 지금 하는 수업 진행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서 페이지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노트 페이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해 주세요.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등기인데요. 일단 시험에서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면 가등기는 12문제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나와요. 한 문제 이상이 매년 반드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문제 이상. 그럼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독립해서 한 문제로 나오고 나머지 11문제에서는 지문으로 들어가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는 우리 당연히 등기법에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파트입니다. 가등기. 자, 먼저 가등기 신청부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소유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매수인은 잔금을 한참 뒤에 치르기로 했어요.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주로 세금 때문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잔금을 계약은 지금 체결하고, 왜냐면 2년 안에 팔면 막 세금이 중과되고 하니까, 그래서 잔금을 한참 뒤에 치르고 했어요. 자, 지금 매수인은요 무슨 권리를 가집니까? 매도인 갑에 대해서요. 소유권 넘겨줘 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말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네, 채권이다라는 거. 자, 매매라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법률 행위를 통해서 나온 권리는 항상 뭐라고요? 채권. 꼭 기억하세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을이 갑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계약이란 게 약속이거든요. 그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그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건 아예 발생하지 않죠.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이고 채권은 오로지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채권을 대인효라고 법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인자를 써서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얘는 불안한 거야.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니까 불안해요. 그러면 이 불안한 권리를 아직 잔금을 치르지는 않았으니까 본등기는 못하고 이 불안한 권리를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등기 제도다 이 말이야. 임시로 등기. 자, 따라서 가등기는 어떤 권리만 가등기할 수 있다?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지 물권적 완전한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도 중요하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불완전한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이걸 잘 물어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다. O, X. X예요. 왜 X냐? 여러분, 건물을 내가 하나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신축하고 나면요, 여러분 대장 만들면서 세금 취득세 먼저 납부하세요. 보존 등기하고 이 취득세 납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건물 신축하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 등기하시는 거예요. 건물 짓는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자, 따라서 이미 소유자예요. 건물을 짓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이미 소유자입니다. 물권이죠.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물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로지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의 기본이에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원칙은 가등기도 역시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당연히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신청.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자신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면 갑은 등기부상 불리하다, 그죠? 네, 등기부상. 그래서 갑을 우리가 가등기 의무자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매수인들은 자기 앞으로 가등기가 되면 좋다, 그죠? 가등기 권리자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은 가등기도 역시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당연히 가등기 의무자, 갑과 가등기 권리자, 을이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가등기는요, 임시로 하는 등기예요. 그죠? 가짜가 임시거든요. 임시로 하는 등기니까 얘는 별거 아니다. 아직 제대로 된 본 등기는 아니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 우리 법에서는 가등기는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다는 거.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임시라는 등기니까 법 규정의 취지는 아시겠죠? 별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혼자 가서 그냥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칙, 특례를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을 할까요? 가등기 의무자일까요? 가등기 권리자일까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자,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요. 그럼 가등기가 되면 가등기 의무자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대. 신청을 할 때는 뭘 첨부하셔야 되느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신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 가등기가 되면 가등기 의무자에게 불리하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대. 이때는 의무자의 승낙서는 받아가서 첨부하시라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갑을 찾아갑니다. 이제 잔금을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갑을 찾아갑니다. 야, 내가 불안하니까 임시로 우리 가등기 하러 가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니까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이 나 지금 바빠서 못 가겠는데?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등기는 임시라는 등기라서 법에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단독 신청에 특징을 두고 있어. 너는 승낙서만 좀 적어줘. 라고 했더니 승낙서는 팔이 아파서 못 적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뭐? 소송입니다. 문제는 소송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소송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한 3년 걸려요. 지금 이거 임시로 등기해야 되는 급한데 이거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상은 별로 실익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소송, 즉 판결, 소송 제기하면 판결 아니에요. 그 판결을 가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왜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변론을 거치지 않아서요.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등기 가처분.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송까지 하실 필요 없이, 소송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소송하실 필요 없이 가등기 가처분. 자,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처분 딱 2가지 종류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통틀어서 가처분은요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처분에 대비가 되는 게 가압류거든요. 가압류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압류는 그냥 돈 안 갚았을 때 소송하기 전에 붙잡아 놓는 거, 그게 가압류. 내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 받을 게 있는데 이분이 돈을 안 갚아서 내가 소송하기 전에 이분 재산 임시로 붙잡아 놓는 거, 그걸 가압류. 가압류는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에서 모든 법을 통틀어서 가압류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가처분은요 실제로 종류가 많아요. 가처분은요 종류가 많은데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통틀어서, 다행히도 통틀어서 가처분 딱 뭐 나온다고요? 2가지만. 실제로는 종류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가처분, 들어보시면 알만한 가처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식당을 하는데 가령 뭐 방송국에서 지금 촬영이 나왔어. 근데 하필이면 그날 이제 주방을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주방 상태가 별로 위생이 안 좋았어요. 이거 방송 나가면 내일 당장 지금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소송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거 방송 좀 못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다가 방송금지 가처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가처분도 있어요.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틀어서는 가처분 딱 2가지만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아무 말 없이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가처분하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처분이라고 나와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지만요, 여기가 정식 명칭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처분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의미한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 또 하나가 가등기 가처분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딱 종류 두 가지입니다. 가등기 가처분은 반드시 시험에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가처분 나오면 그건 처분금지 가처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은 임시로 붙잡아 놓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촉탁. 왜? 이때 법원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내린 결정이거든요. 등기는 반드시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촉탁. 가압류와 마찬가지야. 가압류와 짝을 이루는 거거든요. 가압류도 등기 어떻게 이루어져요? 촉탁. 예.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듣고 자꾸 기억을 이제 되살리려고 하세요. 예전에 다 들었는데 이제 그게 금방 막 사라지거든요.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한번 들었던 게 이제 처음 들으면 이제 뇌에 홈이 조금 살짝 파여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듣는 그럼 더 깊게 파요. 그리고 또 들어 그럼 더 깊게 파이다 보면 이제 안 없어져요. 그래 되거든요. 네, 자꾸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갑자기 눈이 탁 떠지면서 이제 문제가 읽어지고 해요. 이게 실력이 서서히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들어갔더니 그 법대 이제 대학을 들어갔더니 그 학장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학장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뭐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벌써 사법시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절대 실력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래요. 그럼 실력은 반드시 이렇게 오른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계단식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제자리 걸음이래.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눈이 탁 떠진대요. 그러고는 또 다시 제자리 걸음. 그래서 또 갑자기 눈이 딱 떠진대요. 그럼 이 제자리 걸음 할 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아,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돼. 나는 바본가 봐. 죽고 싶어. 뭐 이런 거 쓰고 막 이래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답답해서 웬만한 분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죠.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공부는요, 한꺼번에 막 쏟아부어야 돼.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3일을 공부하더라도 그 3일을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좋아요. 우리 공부가 취미가 돼서는 안 돼요. 하루 2시간씩 하는 거는 취미생활이거든. 별로 안 늘어요. 평생을 해보세요. 별로 안 늘어요. 한꺼번에 막 쏟아. 그래서 여러분 왜 운동 스포츠 하시는 분들 동호인 모임 나가시잖아요. 그 모임에서 막 몇십 년 하신 분이에요. 몇십 년 하신 분이라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 생활 하시는 걔들, 어린 애들 게임 붙여 넣어 보세요. 그 어린 애들이 이겨요. 웬만한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사람이라 취미생활로 수십 년 한 사람이랑요 한계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은요. 공부가 취미가 돼서는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는 그냥 광역도시 계획 세우듯이 장기 계획 세우셔야 돼. 이게 취미로 하시면 최소 10년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험 난이도로는 10년도 안 됩니다. 평생을 해도 합격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쏟아부으셔야 돼. 힘들 때 조금 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큰딸이 살이 좀 쪘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얘가 정신을 차리더니 이제 20대가 되더니 이제 얘가 이제 그때 이제는 좀 살을 빼려고 하더라고. 그전에는 먹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 없을 때 보면 쟤보다 더 먹어요. 딸인데 그래서 아이고 얘 좀 그만. 근데 이제 또 먹지 말라고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못하고 마음은 항상 보면 좀 그랬고 그랬는데 운동을 좀 하라고.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시키니까 하기는 해. 그런데 한 30분 해요. 이제 땀이 살짝 날만 하면 이제 운동 그만해. 살 안 빠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 운동해도 저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게 해가 살 빠질 것 같으면 하루에 여러분 미친 듯이 운동 한 10시간씩 뭐 이렇게 해보세요.
금방 빠져요, 살. 왜 뭐 우리 스포츠 선수들 보면요, 막 단 며칠 사이 하루에 막 바짝 해가지고 체중 막 10kg까지 감량시키고 이래버립니다. 자, 지금 뭘 이야기하다가 지금 네? 자, 시험에 여러분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표현 반드시 나옵니다. 그냥 가처분이라 나오면 그건 처분문제 가처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등기 가처분은 원래는 소송을 해야 될 것을 소송하면 판결이잖아요. 그 판결을 가름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얘는 판결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판결 받으면 어떻게 단독 신청. 그래서 얘는 단독 신청이에요. 여러분이 출제 잘해도 안 내고 싶겠습니까? 똑같이 가처분인데 하나는 촉탁이고 하나는 단독 신청이니까. 자, 요렇게 좀 기억하세요. 처분금지 가처분 치읓이다, 그죠? 처분금 치읓. 그 다음에 촉탁 치읓. 치읓. 그 다음 가등기 가처분. 시험에 반드시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가처분하면 그건 처분금지 가처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가등기 가처분. 얼마나 혼자 하고 싶으면 야 오지마 가 단독 신청. 조금 유치하지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원래 되게 좀 진중하거든요. 제가 이제 별명이 진지충이에요. 학생분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진지충인데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자꾸 다른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네요. 자, 가등기 말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매매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계약을 해제를 했어. 이미 가등기가 돼 있는데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우리 계약 해제 효과는 그 민법 548조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미 돼 있는 가등기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소하셔야지. 원상 회복이니까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역시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당연히 원칙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 또한 당연히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런데 임시로 하는 등기 지우는 거니까 더더욱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단독 신청의 특칙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 논리학이라서요. 가등기 신청도 단독 신청의 특칙을 두고 있으니까 가등기의 말소 또한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다, 그죠?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당연하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가 되는 기입등기입니다. 그죠? 이제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되거든요. 그 가등기의 말소, 얘는 말소 등기예요. 지우는 등기예요. 여러분 기입 등기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까요? 말소 등기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까요? 자, 여러분 은행에서 돈 한번 빌려보셨습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면요,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아니면 돈 갖고 말소 등기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네, 빌릴 때요. 당연히 기입 등기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기입 등기도 단독 신청의 특칙을 두고 있으니까 가등기의 말소는 더더욱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당연히 단독 신청의 특칙을 두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단독은 누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누구나. 더더욱 별거 아니다 보니까 아무나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별거 아니니까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못 외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누구나는 누구를 말하냐? 가등기 권리자, 등기소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시험에 가등기 권리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가등기 명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명의인. 자, 지금 사례에서 이제 가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소 찾아가서 등기관님, 저 갑과 매매계약 해지했습니다. 제 가등기 좀 지워주세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 다음
가등기 의무자. 살에서 갑이요. 등기소에 찾아가서 등기관님 저 을과 매매계약 해지했습니다. 을의 가등기 좀 지워주세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제3자 이해관계인마저도 등기소에 찾아가서요. 가령 제3자 병이 등기소에 찾아가서 등기관님 갑과 을 매매계약 해지했대요. 을의 가등기 좀 말소시켜 주세요. 라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뺄 거 아니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스스로 등기소 찾아가서 등기관님 제 가등기 좀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 등기관은 당연히 두말하지 않고 지워줍니다. 그런데 가등기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게 되면 가등기가 지워지면 누가 불리해요? 권리자가 불리하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뭐 첨부하셔야 될까요? 승낙서. 그래서 이때는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가등기 매년 반드시 한 문제는 독립해서 나와요. 한 문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한 문제는 독립해서 나오는데 그중 역대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지금 여기 안에서 답이 단독 신청의 특징을 물어보는 여기서 답이 역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등기 신청도 단독 신청의 특징이 있고 가등기 말소도 단독 신청의 특징이 있다. 다만 가등기 말소는 임시라는 등기 지우는 거니까 더더욱 뺄 거 아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자제품이 선풍기거든요. 저는 집에 가면 선풍기를 보통 제 집에서요, 제 전용으로 한 2개 정도를 집에서 항상 겨울철에도요 갖다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춥다고 보일러 켜고 하면 저는 막 밥 먹다가 땀 나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땀하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계속 씻고 있을 수도 없고 너무 많이 씻으면 아토피 걸려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요. 자, X부동산 등기부 갑구예요. 가령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권자 을로 현재 등기되어 있습니다. 즉 을이 매수인이다 이 말이에요. 잔금을 한참 뒤에 치르기 위해서 불안해서 임시로 가등기까지 해뒀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갑의 채권자 A가 갑에게 돈 1억 원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 A 소송하기 전에 일단 갑의 소유권 재산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다 그죠? 네. 자, A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압류. 네. 그래서 A는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촉탁으로. 그래서 순위번호 3번 가압류권자 A. 이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잔금 지급 기한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이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합니다. 시간 순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가등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본등기가 됐어요. 그죠? 시간 순서. 항상 법학은 논리학이라서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근데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였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이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을이에요.
내가 지금 잔금 치르고 갑한테 잔금 치르고 본등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소유자인데 여기 가압류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들어올 거예요.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방해됩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를 시킨다.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요. 역시 갑이 부동산 소유자고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고요. 매수인들이 잔금을 한참 뒤에 치르기로 해서 불안해서 가등기까지 해뒀습니다. 가등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을의 채권자 B가 돈 1억 원 받을 게 있어요. 매수인의 채권자가요. 가등기권자의 채권자가요. 돈 1억 원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돈을 안 줘요. 그럼 일단 소송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 가등기권 또한 재산권이니까 재산 맞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고 처분 제한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죠.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습니다.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항상 이 채권자의 권리가 뭐냐 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구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상대방의 재산이 뭐냐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돈이니까요. 네. 자, 그럼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가압류 등기는 반드시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가압류. 가압류권자 B.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지금 왼쪽의 사례는요, 이 두 가지 사례를 이제 비교하셔야 됩니다. 얘랑 얘를 이제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 왼쪽의 사례는 지금 A는 뭐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느냐면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이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예. 자, 근데 지금 B는 뭐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거다, 그죠?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게 아니라, 지금 이해하시겠죠? 소유권이 아니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소유권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권 외의 권리입니다.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니까 등기 형식은 2-1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 부기 등기. 소유권이 아니면 전부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아직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지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권 외의 권리다. 자, 이제 잔금 지급 기한이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를 합니다. 항상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쓰죠.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은 있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써요. 자, 역시 이제 법 규정 시간 순서 한번 따져볼게요. 가등기 됐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됐죠. 그 다음에 본등기 됐다 그죠. 네. 자, 시간 순서는 따져보셨고 이제 법의 규정.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였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이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며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어서 단서 규정이 나옵니다.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데요. 그럼 법 규정에 따르면 얘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말아요. 일단 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건 직권 말소하지 말해. 자, 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은 안타깝게도 규정만 두고 있고 절대 그 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다. 법은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 법 규정은요, 우리 법의 최고 이념 항상 뭐라고요? 공평.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법 규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내 채무자가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산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가등기권도 재산권이라서 돈을 안 갚아서 소송하기 전에 내가 가압류를 해뒀어요. 그 재산권에다가. 근데 이분이 잔금을 치르고 쟤한테 돈도 안 갚으면서 잔금을 치르고 본등기를 하면 제 가압류마저도 직권으로 말소한다면 결국 가등기권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은 돈 못 받는다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법규정은 법의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법규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했을 때는 이때는 절대로 본등기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 되셨나요?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뭐 좀 처음 하시니까 또 이렇게 생소하게 느끼실 건데요. 이제 계속 앞으로 수없이 볼 거예요. 아마 지겹도록 보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좀 지겨울 때는 지겨운 표정 좀 지어주세요. 네, 자꾸 이제 앞으로 수없이 반복할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A가 이제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A가 소유자. 자, A가 갑이라는 사람에게요,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계약만 체결합니다. 지상권 설정은 나중에 한참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계약만 체결해요, 갑에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나왔어요. A와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은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 발생한 거거든요. 계약 안 했으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 없잖아요. 그죠? 그럼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뭐?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X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권자 갑으로. 자, 이 상태에서 아직은 갑이 부동산 쓰는 거 아니에요. 쓰기로 계약만 체결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는 다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제 을이 부동산을 그럼 쓰고 있습니다. 을은 전세권 설정에 본등기를 했거든요. 이제 부동산 쓰고 있어. 자,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가 됐어요.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이행기가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를 합니다. 지상권 설정자 갑. 시간 순서 한번 볼까요? 먼저 가등기 됐고, 그 다음 전세권 등기 됐고, 그 다음 본등기 됐네요. 자, 법의 규정.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였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이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가압류 가처분이랑 관련 없으니까 본문만 가지고, 즉 침해 여부만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침해한다면 직권 말소입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 그럼 부동산 써야 돼. 그런데 전세권을 역시 부동산 쓰고 있네요.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됩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권리의 종류가 같거든. 둘 다 용의권이에요. 쓰는 권리거든요. 그럼 충돌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방해, 직권 말소. 자, 그럼 만약에 순위번호 2번으로요,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순위번호 2번으로 저당권을 을에게 설정했다. 이게 만약에 가등기 이후의 등기다. 전세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자, 본등기를 했어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했는데 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 얘를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 말소. 침해합니까? 침해하지 않습니까? 네. 왜? 저당권자는 부동산 쓰는 사람 아니거든.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권리 종류가 다르니까요. 따라서 얘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역시 왼쪽 사례랑. 자, 이번에는 A가 역시 부동산 소유자인데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갑은 저당권 설정 청구권,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거든요. 계약하지 않았으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건 없죠. 계약을 해서 나온 권리예요.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권자 갑.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소유자 A는 을에게 또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가 돼서요, A는 갑에게 돈을 빌리고 이제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합니다. 저도 참 이제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 아마 지금 여기 학원에서 이게 배우시는 게 처음이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아마. 무슨 이야기냐면, 실무 나가셔서 합격하셔가지고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돼 있는 경우 아마 혹시라도 한번 보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제가 수십 년간 지금 이 등기 실무를 강의를 하면서 저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실제로 등기부에 웬만하면 돈 빌리기로 하기로 하면 그냥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지, 뭘 빌리기로 계약만 체결하고 가등기하고 나중에 돈 빌리고 본등기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죠. 평생 가도 볼 일 없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자, 시간 순서 따져볼게요. 먼저 가등기 됐고요.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 됐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가 됐네요. 자, 역시 법규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이 가등기 된 권리를 침해하면, 얘가 침해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씀한다. 다만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가압류 가처분이랑 관련 없으니까 역시 본문 침해 여부만 판단해 보시면 돼요. 저당권자는 부동산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 을은 부동산 쓰는 사람이거든. 서로 권리의 종류가 달라.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직권으로 당연히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순위번호 2번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가등기 이후의 등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이제 권리의 종류가 같거든요. 아까 권리의 종류가 같을 때는 충돌을 했었잖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지상권, 여러분, 얘 쓰는 권리다, 그죠? 용의권 쓰는 권리잖아요. 그죠? 가등기권 자체가 쓰는 권리잖아요.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근데 얘 지금 용익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충돌한다고요. 그죠? 권리 종류가 같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직권 말소. 얘는 직권 말소 했잖아요. 근데 얘는 담보권이야. 만약에 담보권이야. 그러면 권리 종류가 다르거든요. 따라서 충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권리 종류가 서로 다른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직권 말소 안 해. 자,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권 자체가 담보권이에요. 가등기권 자체가. 가등기 이후의 등기가 용의권이야. 서로 권리 다른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안 해. 직권 말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얘도 담보권이야. 그죠? 즉 가등기 이후의 등기도 담보권이에요. 그럼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저당권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라는 사람, 여러분, A가 돈 안 주면 뭐 하시면 돼요? 경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우리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받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한 푼이라도 남는 돈이 있어야. 따라서 을이 있건 말건 갑에게는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역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결국 가등기권 자체가 담보권일 때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가등기권 자체가 담보권일 때, 가등기권 자체가 담보권일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밑에 가등기 이후의 등기 직권 말소하는 경우 없어요. 다만 가등기권이 지금처럼 용의권일 때, 용의권일 때는 같은 가등기 이후의 등기가 용익 써야 돼. 왜냐면 얘는 써야 되거든. 근데 얘도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지상권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방해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때는 직권말소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 한 문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
가처분 등기까지 좀 합니다. 가처분 등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일단 기본서는 이게 몇 페이지 나오냐면 390페이지. 390페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트는 41페이지 그 표에 오른쪽에 같이 나와요. 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처분 등기 저거 제목부터 적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가등기, 가처분 등기 말도 비슷해. 거기다가 내용도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시면요,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못 하세요. 심지어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조차도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고 당황한 나머지 가등기를 가처분 등기로 잘못 읽으시고요. 말도 비슷하다 보니까 내용도 비슷하고요. 서로 잘못 읽어서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걸 알거든요. 줄기차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부터 달라요. 가처분 등기는. 자, 갑이 소유자인데요. 이번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 을이요,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요. 아까 가등기는 잔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가등기 하는 거고, 가처분 등기는 사실관계가 잔금을 지급한 걸 전제로 합니다. 지금 잔금 지급했어. 그러면 당장이라도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잔금 지급했으니까. 문제는 얘가 대금만 받아놓고 등기에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소송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지금 을은 너 내가 지금 소송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는 팔지 마. 일단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잔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OX. 잔금 지급했어요.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OX. X예요.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 아니에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단순히 채권적 청구권일 뿐입니다. 잔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요.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 아니거든. 대한민국은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돈 받을 권리예요? 즉 금전이에요? 비금전이에요? 비금전이다, 그죠? 돈 받을 권리는 아니다, 그죠? 네. 비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 그걸 뭐라고 해요? 가처분. 정식 명칭은 뭐?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을은 법원에 가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려요.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촉탁으로. 예. 그래서 순위번호 2번 가처분. 가처분권자 을로 이렇게 등기하죠. 이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질문.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OX.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되는 겁니까? 그걸 이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해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어요. 따라서 현재 소유명인 갑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단은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게 무지무지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등기가 됐건, 여러분 가압류 등기가 됐건 가처분 등기가 됐건 가등기가 됐건 심지어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단은 처분행위 가능합니다. 나중에 말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된 경우에 즉 집행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채권자가 경매 취하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처분행위 가능하다라는 거.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무슨 등기가 됐건 간에 현재 소유자는 처분행위 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말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팔아버려요.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변. 자,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제 가처분권자 을이요. 갑을 상대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단 가처분까지 해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을이 잔금을 지급한 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을이 소송에서 질 수도 있어요. 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리는 판단이 아니거든. 법관이라는 인간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을이 잔금 지급한 걸 제대로 입증을 못해서 왜 우리 잔금 왜 한 3억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금으로 주고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 이 객관적인 진실이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질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을이 이 가처분권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졌어요.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때는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행히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승소 판결을 받으면 항상 법은 공평이거든. 얘 가처분이 됐으면 알고 산 사람이에요. 보호해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 말소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법에서 직권에 한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직권에 한 등기는 법에 규정이 없다.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원칙이 뭐예요? 신청. 항상 원칙은 뭐라고요? 신청. 그러면 가처분권자는 어차피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소에 신청하러 가셔야 된다, 그죠? 네.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결을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신청을 하러 가셔야 돼. 판결 받았으면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항상 예외 없습니다.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그럼 어차피 을은 판결문, 승소 판결문,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가셔야 돼.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외 등기,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단독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이걸 동시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누가요? 을이요. 가처분권자 을이요. 잘 생각하세요. 가처분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다. 패소 판결을 받는다면. 근데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보여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말소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법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가처분권자는 승소 판결 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 가셔야 돼.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외 등기 말소 신청까지 단독으로 한꺼번에 같이 신청한다. 가처분권자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등기부에 필요 없어진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 왜 해둔 거예요?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고 가처분 등기 해둔 거다, 그죠? 필요 없어진 이 당의 가처분 등기는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관이 그냥 네가 직권으로 말소해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결론을 내렸었는데 다시 한번. 무지무지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가처분 이외 등기. 물론 전제는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패소 판결 받으면 끝나는 거고,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으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해야 합니까?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단신말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단독 신청으로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승소 판결 받으면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에 단독으로 신청하러 가야 되니까. 좀 흥분을 했나 보네. 말이 좀 빨라지네요. 또. 네. 그러고 나면 당의 가처분 등기는 당의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직권 말소 직말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자, 그럼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 지금 보세요. 가등기 이후의 등기 어떻게 말소했죠? 직권으로 말소. 직말. 가등기 이후의 등기다. 네. 직권으로 말소한다. 물론 침해하는 경우에 직권 말소. 자, 그러면 당의 가등기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쓰거든요. 따라서 이거 본등기했다고 이 가등기를 말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당의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고 뭐 등기법 시험 이야기 못 해요. 점수 안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도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고 오늘 다시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죠? 아마 나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속으로는 지금 느끼실 거예요. 지난 시간보다는 낫구나 느끼실 거예요. 다음에 또 듣잖아요. 훨씬 나아져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갑자기 눈이 팍 떠집니다. 그러면서 막 문제가 읽어져요. 이제 문제 맞추겠다고. 그럼 막 고맙다고 메일 보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